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유미입니다. 자신의 삶과 직결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관심 속에 쟁쟁한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중에 어떤 후보자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들과 함께 50분 동안 광주 남구의 지역 현황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 3명의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후보자들이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로 나섰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집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집입니다. 네, 이어서 박기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수입니다. 네, 끝으로 김병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래입니다. 네, 먼저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련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3명의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 질문과 상호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은 정확하게 엄수해 주시고요. 이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이라든지 인신공격성 발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들이 발언 순서, 또 좌석 배치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각 후보들이 광주 남구청장의 도전장을 내민 이유와 각오가 담긴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1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김용집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경선 후보 김용집입니다. 갈라진 남구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사람, 무너진 남구의 자존심과 품격을 바로 세울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남구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용집은 실력이 다릅니다. 제대로 일하는 구청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 김용집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직 주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주민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슴 따뜻한 사람, 바르고 정의로운 김용집과 함께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주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박기수 후보가 모두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남구청장 예비후보 박기수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정부 특보단의 일원으로 이재명 후보와 호흡하며 전국을 다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됐고, 특히 그 피해는 광주 남구,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박기수의 경험이 위기의 남구를 기회의 남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회의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병래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 김병래입니다. 제가 4년 전 처음 남구청장에 도전할 때는 단체장이면 4년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4년의 임기는 너무나 짧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2년은 계획을 세우고 뼈대를 세웠다면 나중 2년은 그 뼈대 위에 근육과 살을 붙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도 있지만 아직 한창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이제 막 첫 사업을 뜬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에 들어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남구 주민을 위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민선 7기에 시작했던 사업들 민선 8기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남구 주민 모두가 사랑하는 남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의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3명의 후보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동명동 커피거리에 이어서 양림동의 펭귄마을 역시 이 외지인들이 유입돼서 땅값이 들썩이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먼저 박기수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말이죠. 영국의 루스 글래스라는 사회학자가 빈민촌이었던 곳에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마을이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거 공간에 상업성이 너무 가미가 됨으로써 오히려 원주민이 이탈하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걸 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약 17곳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속발전 가능 지구로 선정을 해서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이 서로가 안정적으로 융화를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들을 다시 조성하고 싶습니다. 특히 양림동 같은 경우 하수도 냄새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하루빨리 바로 잡고 또 주변 경관도 잘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족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나갔고요. 다음으로 김병래 후보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구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주자나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부산 감천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도 같은 문제로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19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차인이 오래도록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양림동의 상인, 건물주, 임차인이 상생 협력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지난 2017년에 강주광역시 남구 상생 협력 및 지속 성장 조례를 만든 바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을 권장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남구가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 협력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건물주 선의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강화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용집 후보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앞서 두 후보님 답변에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문제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인시장에서 실패 사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이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중개 역할, 매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입자, 건물주, 그다음에 그 상권에 오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전문가들을 전부 모아놓고 구에서 그 중개 역할을 했을 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의 역할은 거리 환경 개선이나 주차장 설치 같은 편의시설 확충에 좀 더 힘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다 보면 도시 재생이 성공을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도시 재생이 실패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도시 재생을 계획할 때 이 도시 재생이 성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면의 문제점, 어려움,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까지도 미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문제까지 미리미리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공통질문으로 제시된 양림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대안 방안에 대해서 각 3명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의 공통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상대 후보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은 합쳐서 5분씩 진행됩니다. 자유롭게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제한된 만큼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병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박기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림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양림동 도시재생 진행 사업이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혹시 사업 내용은 좀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뭐 한 5가지 중에 지금 생활 근린형인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무슨 뭐 생활 근린형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국가가 그냥 구분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지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양림동이 계속 개발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우리 생활 근린형이 아니라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5가지 유형의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경인데요. 지금 현재 양림동은 2018년에 일반 근린형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드숲 청년창작소, 그리고 주민 원림센터, 뭐 문화교류센터, 그리고 오래된 집들을 수리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4가지 모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 남구입니다. 저희 남구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용집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김용집 후보님께도 우리 이렇게 한 5가지 중에 4가지 도시재생 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시 재생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양림동은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양림동은 도시 재생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되기 전에 땅값 집가가 먼저 오르고 임대료가 먼저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도 좀 애매하고 도시 재생이 활성화되기 전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께서 내몰림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주도권이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실은 이제 양림동이 2011년도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가파르게 이제 땅값도 상승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양림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주민들께서 평균 마을이라고 주민들 스스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양림동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누리 사업. 왜 그러냐면 구비가 우리 남구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구비 재정이 열악한 남구에서 이 구비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국가 사업들을 가져와서 국비 시비가 보태져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모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양림동 이곳에서 우리 양림동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도 만들고 양림동 발전시켜내는 모습 평균 마을을 와보시면 누구나 진짜 이게
지금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림동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김영집 후보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중 족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요? 궁중 족발 사건. 저 서울에서 있었던 그 네네네. 세입자를 네네, 맞습니다. 내쫓다 보니까 그 네네. 살인 사건 난 거 말씀하시죠? 예. 이제 살인까지는 아니었고 네. 이제 임대인을 폭행한 예, 사건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까지 임차인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기수 후보님께도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기수 후보님 프랑스의 보호상업가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양림동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문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좋은 의견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호상업가 제도라는 건 뭐냐면 프랑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프랑스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보호상업가는 소매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상업가로 지정이 되면 1층에는 소매업이나 수공업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세 상공인들을 영업을 보장하고 자. 소매업이 활성화하도록 맞아요. 하는 네. 걸 만드는데 우리 남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네. 도입하고 검토해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제한된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김병래 후보의 상호 토론이었고요. 자, 이어서 김용집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제한 시간 역시 5분 드립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림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민선 6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선 7기 4년간 우리 김 후보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2017년에 강주광역시 남구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조례를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거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 우리가 양림동의 상인 그리고 양림동의 건물주 임차인들이 서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생 협약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건물주의 선의에 의존해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야 되는데 선의에 의존해서 하고 있어서 법적 제도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영세상인 권익 침해 시 무료 법률이나 세무상담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남구도 있는가요?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죠. 아니, 영세 상인들 권익 침해 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권익 침해 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내몰리는 분들을 위해서 남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제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인권 옹부지만 제도도 있습니다. 남구에. 그래서 본인들이 오시면 뭐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충분히 상의를 하고 상담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현장 대화도 있고 이분들이 언제든지 오면 편하게 구청장이 직접 상의하고 또 우리 필요하면 우리 그 혹시 실적을 변호사들. 가지고 계십니까? 상담 실적을? 아까도 말했지만 양림동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혹시 네. 상담 실적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면 제기를 하면 그렇게 하지 제기하지 않는데 가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이게 처음 들어본- 젠트리피케이션을 약간 변형한데 관 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둥지에서 내몰리는 원주민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재생 성공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주민들 문제를 도외시하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기는 것이 관트리피케이션인데 지금 펭귄 마을에서 관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민 청원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 본인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그러니까 관에서 도시 재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주민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재생 성공에만 매몰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관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떤 우려감이나 또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김명래 후보께서 네. 도시재생 사업을 왕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네, 네. 도시재생의 목적이 주민 행복이지 않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외국 사례도 들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영국에 보면 이 소디치 지역사회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공공이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아니, 민간이 주도하지만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조합 결성 후에 공공이 지원. 후보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네. 혹시 아니 대안을 만들어라면서 네. 이런 부분을 아니,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 남구에서 한 그런 실적이 있냐 이 말이죠. 아까도 남구에서 말했지만 상생 협약을 했다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관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2019년도에 제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네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네네. 박기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림동 펭귄마을 네. 아직 상권이 활성화되기 전에 기대 심리로 인한 부동산 상승 예.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례로 먼저 그 지속 발전 가능 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또 물론 상생 협약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건물주 또 임대인이 거기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저는 임차인들과 충분히 상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원책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집 후보의 상호 토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기수 후보 역시 질문해 주시고 또 후보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 마찬가지로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우리 김용집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트리피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예. 실제 뭐 양림동의 펭귄마을 다녀보셨죠? 네. 그 여러 안쪽에 이 전시물도 있고 네. 골목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사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하수구에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온다. 뭐 이런 좀 불만을 많이 네. 해요. 우리 김용지 후보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펭귄마을은 비좁은 골목길, 네. 또 허름한 건물, 또 지금은 볼 수 없는 70년대, 80년대 풍경, 그리고 조금은 촌스러울 수 있지만 정겨운 모습이 시민들의 발길을 또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개발된 지역은 없는데 예전 지역은 거기에 이렇게 하수구하고 우수를 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름이 되면 하수구 냄새가 많이 네. 올라오는데 저는 거기는 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그랬을 예, 예. 때 거기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그런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우리 김병래 후보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우리 김영지 후보님께서 하셨는데 네네. 그 양림동 펭귄마을을 어쨌든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 네네. 아까 그 하수도 관련된 그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 그럼 복개를 했을 때는 그럼 정말 냄새가 아예 안 올라오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보면 네. 그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실 그 부착돼 있는 어떤 저기들이 너무 오래되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그걸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든지 또는 그곳에 계시는 예술가분들하고 어떤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교체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또 수고료를 지급을 한달치 하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아직 제가 이렇게 만들지 못했고요. 예. 그럼 혹시, 아까 복귀를 좋으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복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 동구도 선정이 됐고 저희 남구도 네. 스마트 하수관로 개선 사업이 네, 선정이 네, 됐어요. 이제 네, 이게 네. 뭐냐면 구도심에 지금 양림동도 마찬가지고 방림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하수관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스마트 하수관로 안에 이제 그 냄새가 나면 분사 장치를 통해 가지고 악취 제거 물질을 뿌려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남구가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림동은 그러면 예.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네. 지역 주민이 함께해서
그런 것을 일단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네.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 하나로도 굉장히 좀 불쾌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예,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그다음에 네. 하나만 좀 제가 더 네, 네, 네. 지금 거기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 예. 그 스튜디오는 MBC만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MBC하고 계약이 돼 있어 예. MBC에 이제 12시에는 종호 희망곡, 예. 3시에는 놀라운 셋이 뭐 이렇게 쓰고 아니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호응을 하려면 시간대별로 뭐 꼭 물론 MBC가 이제 네, 남구 네. 안에 있으니까 먼저 네.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방송국에도 한번 이렇게 조인을 해서 네. 그분들도 하면 그 스튜디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혹시 그 스튜디오는 그럼 남구에서 제공한 건가요? 아니요. 그 남구에서 좀 하고 또 안에 장비 시설은 또 MBC에서 갖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MBC하고 한번 좋으신 의견이시니까 네. MBC하고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MBC에서 이제 강하게 이건 안 된다 해버리면 또 안 될 수 있는 아니 상황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단지 그건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에서 네. 이제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또 이제 본인들 그 안에서 장비는 쓰지 않지만 밖에서 네. 이제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MBC하고 좀 MBC가 또 작은 그 회사가 아니잖아요. MBC가 네. 충분히 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네, 보고 네, 네, 네. 이렇게 큰 그 우리 박지수 후보님께 했던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해도 저는 좋겠다는 아,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 김용집 후보님께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스튜디오 앞쪽에 이제 넓은 좀 공간이 있지 예,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골목길로도 네.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말 이외에 평일날에는 보면 스튜디오 그쪽에 사람이 너무 없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양림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 선교의 흔적이 굉장히 네.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와 또 선교사 묘지 또 선교사 사택 거기에다 기독교 선교 박물관을 추가하면은 아, 대한민국 1,200만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 1번지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확신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양림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남구청이 확실히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상호 토론을 마쳤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하고 CNB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광주 CBS, 무등일보, 뉴스이스가 공동 제작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3명의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광주 교육의 메카로 불릴 만큼 학부모들의 거주지로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이끌 산업단지는 타 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새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집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좋은 기업 유치가 자치구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한전과 투자유치 실무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테크노파크 한전과 함께 우수기업 리스트를 공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깃 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 방안 수립과 공동 출장 상담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구청장이 되면 가장 먼저 남구 에너지밸리 개발 지원 현황실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 전담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선택에서 또 공장 준공까지 1:1 밀착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광주 에너지밸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광주가 인공지능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우수 인력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구에 에너지밸리 사관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그 젊은 층들을 열정이 있고 실력만 있으면 가방 하나 메고 와서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그들의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기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에너지밸리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은 이제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구가 가깝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모든 걸 사실은 남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을 가진 이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가진 이런 기업들과 또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 배터리와 관련된 처리 기관 또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다 다니면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북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떨치고 있는 또 기업이 있죠. 그린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스타트업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그 리튬, 티타늄 산화물을 음극재로 활용을 해서 지금 추운 겨울에도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기술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북유럽에 무려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사실은 서울 조그만 디지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남구에 유치하면 저는 LG, SK, 삼성 이런 기업들도 함께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병래 후보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대천동 일원에 조성 중인 우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남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강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전직 구청장들이 잘못해서 전직 지역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전혀 아닙니다. 이건 남구의 산업 경제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강주 2022년 강주 통계연보를 보면 남구 산업단지 비율 중에 남구 산단 비율은 전체 강주 산단 비율 중에 1.5%에 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강주를 100으로 놓고 보면 5%에 불과합니다. 세수를 거둬들일 공장이 없고 사람들이 소비해야 할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 당연히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에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면 남구가 교육문화특구 남구에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남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남구 대천동에서 생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그 답입니다. 지금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는 세계적인 연구소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과 유수 기업들이 노크 중에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일 잘하는 김병래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산단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공통질문 답변에 대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각 4분씩 드리고요. 자유롭게 질문 및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제한된 만큼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공통질문으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한 답을 들어봤는데요. 자, 먼저 박기수 후보 질문해 주시고 제한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김병래 후보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을 이를테면 남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해서 국비랄지는 외부 도움을 많이 받다 보면 그만큼 자주 재원이 조금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게 낮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특히 에너지밸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곳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혹시 지금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있는 네. 그 전기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전기연구원은 지금 전기연구원 강주 분원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네. 그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스마트 그리드 연구원으로 바뀌었다면 네. 그곳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관련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그 기술 주요 업무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최초 지금 전기연구원이 이 광주에 들어올 때 네. 광주광역시에 냈던 서류를 보면 거기에 초고압 전류와 관련된 전압 연구와 관련된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력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행여라도 이 정규기 연구원이 정말 초고압을 오히려 말 그대로 송전탑을 바닥에 내려서 실험을 하는 곳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부에는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전기연구원 측이 제대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김용집 후보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에 지금 기업 유치가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한전하고 물론 가까워서 에너지밸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입주 기업들 현황 알고 계시나요? 예,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MOU를 체결한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MOU는 MOU로 이게 끝나는 경우가 MOU지 많잖아요. 그게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분양 계약을 한 업체는 네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전만 믿고 가다가는 네.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단, 산단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립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걸 조성을 하고 또 주변에서 네. 이를테면 구청장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함께 나서야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촌에 조성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거의 어느 정도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유치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업이 많이 돼 있어야 될 것 지금쯤은 같은데. 상당히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 기업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에 지금 죄송합니다. 김명래 의원께 제가 네. 여쭤볼게요. 에너지밸리에 지금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업들 중에 혹시 뭐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기업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인셀 아니 이제 제가 예, 여쭤본 아까 건 말씀한 대용량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이요. 예. 지방산단은 지금 27개의 이제 분양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DK 산업, 그다음에 아. 뭐 ITL 혹시 아십니까? 예. 나우조명 아시겠죠? 예. 뭐 그런 정도 기업이 이제 입주를 할 것이다. 네네. 라는 지금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양률이 보니까 56.2%입니다. 네, 공정률은 네, 네. 17.4%고요. 예. 어쨌든 남구의 핵심이 이제는 교육에서 에너지밸리를 비롯한 산단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경제 교육 특구가 되는 남구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박기수 후보의 상호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김병래 후보 제한 시간 역시 네.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김용집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지금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으로 나누어서 구축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비전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광주에서 정치를 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앞전 국회의원이 국가산단을 유치를 했고 이 앞전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지방산단을 유치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그 숙제이고 소명이 제가 네. 묻는 거는 네. 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비전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 허브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으로 각각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시첨단 국가산단은 15만 평, 지난 3월에 1단계 준공을 완료했고 오는 10월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은 28만 평, 현재 부지와 기반시설 공사 중으로 있고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박기수 후보님께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첨단 국가산단에는 2개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국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또 하나 국가 출연기관은 알고 계시죠? 제가 기초 이렇게
들었는데. 아, 예, 잘 알고. 한국 기초과학 지원 한국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강력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 1월과 6월에 둘이 입주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기연구원 분원은 강주 분원은 올해 1월달에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연구본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더 큰 조직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만큼 우리 에너지빌딩 산업단지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빌딩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두 곳의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그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소속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사실 하셔요. 근데 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한전을 관리하고 있는 뭐 산자부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부서죠. 제가 오늘 좋은 시간이라 혹시 김용집 후보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해마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이거를 우리 유치한 기업들과 연계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해야 할 내용 아까 뭐 잠깐 몇 가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공통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에너지밸리 사관학교 설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관련 학과 신설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김영재 후보님께서는 이게 도시첨단 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실행기관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거요?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실행기관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실행기관은 이제 강주 테크노파크고요. 예.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관리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실행기관과 관리기관 이 두 주체하고 남구청하고 잘 협조가 돼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용집 후보 상호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 공통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수 후보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주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 에너지밸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우리 대촌 에너지밸리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에너지밸리라면 구체적으로 나주에 있는 에너지밸리가 있거든요. 나주 시에서 조성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우리 대촌 산단에서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까지는 크게 공부를 못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럼 우리 박기수 후보님 답변을. 나주 에너지밸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왕곡 그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거기는 그 지형적으로 보면 일단 고속도로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물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다만 지금 대촌에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는 일단 광주, 강진간 또 완도간 그 고속도로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 나주 에너지밸리가 지금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점심 식사할 장소도 없어서 다른 곳까지 옮겨서 식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주거 문제도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깡통 공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깡통 공장이 뭐냐면요.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하청 등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들이 가져와 갖고 자기들이 생산한 것 같이 해서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 특혜만 받고 실제 공장을 지어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데는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 유치할 때 어떻게 또 우리가 잘 막아낼 것이냐, 검토할 것이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자격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많은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깡통 공장 무자격 업체를 어떻게 걸러내고 또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박기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연히 그 산업단지공단이 실제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그대로 같이 적용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깡통공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실제 그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이런 규약이라 이런 걸 보면 자주 또 그 지금은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산업단지공단 안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그 출퇴근 비용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확인하고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장이 깡통인지 아닌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대로 좀 그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김병래 네. 후보님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대촌 에너지밸리 정주 여건을 네.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 네네. 그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산업단지의 투자 유치 및 업무 권한이 아까 말한 강주 경제자유구청으로 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 산단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남구로 단독 순행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경제관리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다음에 실행기관 테크노파크와 같이 이렇게 협력을 잘해서 그런 기관들을 잘 걸러내고 서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정주 여건을 생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정주 여건은 현재 지금 공동주택이 남해 원했더하고 제일풍경채가 지금 5월이면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여기까지 필요한 거는 네, 그 듣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네. 시간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김병래가 구청장이 되니 남구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들 합니다. 31년 만에 백운고가 철거되면서 백운광장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광장에서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운광장의 옛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백운광장의 번영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지금 남구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문화센터, 도서관, 주차장을 짓고 있고 또한 남구청 개청 26년 만에 야외 복합운동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민선 7기 4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건, 사고, 비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강주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김병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했던 사업 민선 8기에 반드시 완성시켜내겠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일 잘하는 구청장 저 김병래에게 4년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중단 없는 남구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용집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남구를 제대로 이끌어갈 유능한 구청장, 내 인생에 내 삶에 힘이 되는 구청장,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청장, 남구 미래 먹거리와 청년, 여성, 노인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장, 남구 대도약을 이뤄낼 자신감 있는 구청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토론 시간이지만 이제 정답이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집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고 광주 대구 달빛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 광주시의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로 올려놨습니다. 김용집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집에게 남구를 맡겨주십시오. 김용집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지난 8년 동안 광역 행정과 의정 활동을 두루 경험한
광주시의회 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로 저 김용집을 선택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주민이 먼저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슴으로 경청하고 행동으로 소통하며 손을 맞잡고 동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기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어떤 더 좋은 후보 이걸 선택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남구의 주인인 우리 남구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구청장을 고용한다라는 입장에서 면접자의 마음으로 지금 면접을 치렀습니다. 지난달 미국 FRB가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요. 지난주에 또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대가 드디어 8%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소비를 아무래도 줄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에게 또 피해가 갑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남구, 정말 모두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의 정책과 박기수의 경험이 만나서 실제 실천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제가 꼭 펼치겠습니다. 저를 남구청장으로 고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더 좋아지도록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0분 동안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3명의 후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선 토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고 또 광주 남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된 일꾼 남구청장이 나올 텐데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